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이 미국 기준금리 결정회의 이후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라는 평가가 금융시장에 짙어졌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커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 분위기 권용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FOMC 회의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아주 확확 바뀌는 것 같은데 최근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였죠.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연준에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즉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당했었는데 그런 우려를 좀 발빠르게 털어내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10월 CPI 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헤드라인 CPI가 전월 대비로 보합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10월 물가가 9월보다 더 오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네. 그리고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3.2% 올라서 역시 9월의 상승률 3.7%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주목한 것은 근원 CPI 상승률이죠. 근원 물가라는 것은 그 변동성 요인을 제외해서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근원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그러니까 4% 올랐는데 이게 지난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었고요. 예. 그리고 시장 예상치도 밑도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이번에 둔화된 게 에너지 가격, 그중에서도 특히 휘발유 가격이 내려간 게 좀 큰 역할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근원 물가를 잡은 것은 주거비 하락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가 발표가 나오고 나서 금융시장에서도 들썩들썩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종료됐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동안 고금리 부담을 느끼던 주식시장이 좀 가장 먼저 환호를 했는데요. 네. 또 미국 채권 금리는 당연히 내렸고 또 달러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CPI 발표가 있었던 당일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주도를 했고요. 네. 국내 증시 코스피도 당일날 하루 동안 2% 넘게 좀 따라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4.6%에서 거래되던 게 하루 사이에 4.4%대까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달러원 환율의 경우에도 지난 한 14일에는 종가 기준으로 1,330원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15일에 1,300원 선이 장중에 무너졌고 그리고 16일과 17일 오늘까지도 1,300원 밑에서 종가를 좀 형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금융시장이 15일에 그렇게 크게 움직였다가 16일에는 좀 조정 압력을 다시 받기도 했는데 큰 틀에서 금융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좀 계속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는 금리 동결이나 아니면 인하를 기대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이 앞으로 기준금리 경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보통 미국 금리 선물 시장을 많이 보죠. 금리 전망치를 계산할 때요. 네, 금리 선물 시장에 따르면 연준이 이제 다음 달 12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육박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 1월과 3월에도 동결 가능성이 좀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은 계산에 넣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내년 5월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5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동결 가능성을 이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5월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월 소비자 물가가 나온 그 하루 뒤에 이제 생산자 물가도 좀 발표가 됐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미국 연준에서 꾸준히 강조했듯이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는 건데 시장 심리가 이 금리 인하 쪽으로 왜 이렇게 빠르게 돌아선 겁니까? 무엇보다 그 미국 산업 전반에 이미 디플레이션이 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는 좀 최근에 꾸준히 있었죠. 그리고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 지표인 10월 소매 판매를 보면 전월보다 한 0.1% 감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인 게 최근 7개월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미국 경제가 설사 침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앞당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네. 그 이유로는 이런 게 꼽힙니다. 연준이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볼 때 금리 인상 속도가 이렇게 가팔랐을 경우에는 그 중간 공백기를 많이 가지지 않고 금리 인하로 돌아섰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 인하 전환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 금리도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좀 크게 올랐는데 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것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대신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시중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 여건, 즉 재정 여건이 빠르게 긴축됐고 그런 금융 긴축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로 대응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과거 사례를 봐도 그렇고 또 예상보다 긴축 효과가 너무 커서 이 시장에서 금리 인하 쪽으로 기대감이 쏠렸다라는 설명 같은데요. 네. 지난주였나요? 이 시장이 긴장을 좀 풀고 있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라는 그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졌는데 결국 이번 10월 물가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핌코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폴 맥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월 CPI 발표가 나온 직후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결과라면서 이것은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게임 체인저요. 네. 그러니까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 둔화의 주요 배경이 됐던 주거비 하락이 크게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동안 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이었다고 연준도 인정할 만한 여건이 이제 마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상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월가에 있는 그 큰 손들도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겨서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인 대형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UBS는 내년 3월부터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3월부터요? 네, 3월부터 베이비 스텝 즉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네. 하반기에는 인하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결국 내년 한 해 동안 총 2.75%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아질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UBS는 무엇보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내년에 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소매 지출이 줄고 실업률은 또 크게 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경제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럴 여력이 크게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그 빈 공간을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UBS는 또 이렇게 또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대형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번 10월 CPI를 계기로 기존의 전망치를 좀 수정을 했어요. 기존에는 연준이 연내 한 차례 추가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네. 그 전망을 폐기를 하고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다시 스탠스를 좀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까지 이 물가 상승의 둔화세가 뚜렷하고 이것은 연준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6월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가 그 예상보다 더 빨리 인하될 조건으로 이 잠재 성장률도 거론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나 장기 시중금리가 그 잠재 성장률보다 일정 기간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우리 한국에서 좀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잠재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성장률을 말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년 잠재 성장률이 한 1.9%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통적으로 한 1.9%를 보고 있는데 네.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굉장히 크게 상회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네요. 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 중반대인데 이것도 잠재 성장률을 거의 한 2배 넘게 오르고 높은 수준이죠. 네.
네, 이렇게 잠재 성장률보다 금리가 높으면 실물 자산의 투자 환경이 좀 악화된다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한국금융연구원이 보고서를 최근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잠재 성장률이라는 근거를 하나 더 가져와서 좀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그 마냥 경계감을 풀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렇죠. 늘 뭐 그렇듯이 이 주된 주장에 반대 의견도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연준이 금리를 만약에 섣부르게 일찍 내리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FOMC 위원인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카고 연은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가 그 개인 소비 지출 PCE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했고요. 네네.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의 로레타 메스터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2년 넘게 목표치인 2%를 웃돌았고 지금도 2%를 넘고 있다라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만약에 빠르게 하락하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 그동안 금융 여건을 긴축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것이 모두 상쇄돼 버린다면 연준이 나서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아까 오스탄 굴스비 총재가 말했듯이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E 지표, 특히 근원 PCE 상승률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월가 초대형 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이 근원 PCE 지표를 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이 아닌 내후년쯤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좀 다른 기관보다 보수적인 편인데 금리 인하 시점을 내후년으로 보면서 경제 성장률이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좀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원 PC 상승률이 2.5% 밑으로 내려오는 내후년이 돼서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골드만삭스는 견조한 경제 성장률을 강조하면서 주식시장은 내년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 기준으로 내년 연말이면 4,700선까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5% 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골드만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